수시 모집이 감소하고 정시 모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관심이 많은 인솔권 대학에서는 수시, 정시, 유형별 어떤 모집의 변화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이야기의 허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설권 대학 내에 수시 전형 유형별 모집 변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의 변화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전년도 입시에서 수시가 77.3%였고 정시가 22.7%였습니다. 근데 올해 입시에서는요. 수시가 77%, 정시가 23%로 전년도 입시와 놓고 봤을 때 전국 4년제 대학의 수시 정시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입시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 모집이 75.7%로 낮아지고 정시 모집이 24.3%로 올라가면서 전국에 있는 4년제 모집에서도 정시 모집 비율이 확대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인설권 대학 내로 끌고 오게 되면요. 인설권 내에 있는 대학에서만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2020학년도 전년도 입시에서부터 이미 수시 모집은 70.4%, 정시가 29.6%로 정시 모집 비율이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올해 입시에서는요. 수시가 69.3%, 정시가 30.7%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정시 모집 비율이 소폭 더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게 되죠. 이미 인설권 대학은 정시 모집이 30%를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입시에서는요. 정시 모집 비율이 36.8%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시는 63.2%로 즉 인설권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는 정시 모집이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간과할 수가 없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연세대라든가 이대 등이 정시 모집을 늘렸기 때문에 선호가 높은 대학에 어떤 정시 모집이 증가했다. 즉 졸업생들 예하 학업력 높은 학생들의 정시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거다라는 걸 부분적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서는 더 많은 대학에서의 정시 모집이 증가하지요. 뭐 경희대라든가 고대, 국민대 이렇게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시 모집이 인설권 대학 내에서 정시 모집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시에 대한 수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입시를 치르는 환경에서 수시를 빼놓고 갈 수는 없지요. 인설권 대학 수시에서 어떤 전형 유형이 더 유리할까? 정시는 어차피 수능 통해서 가는 전형이니까요. 수능 대비를 기반으로 해서 30% 정도의 자원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수시에서는요. 전형 유형 나눠봤을 때 전년도에는 종합전형 모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종합전형 인서울권 대학 내에서만입니다. 종합전형이 54.4%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교과전형인데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의 차이가 너무 좀 크게 나죠. 교과전형이 19.8%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논술전형 15.7%, 그 다음에 실기, 특기자 전형이 10.1% 비율을 차지했었습니다. 즉 종합전형, 교과 베이스의 종합전형 형태로 해서 많은 인원을 선발했다가 전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수시에서. 그러면 올해 고3이 치르는 입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종합전형이 55.8%로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즉 올해 입시를 치르는 환경에서는 종합에 대한 수시에서는요 종합 전형을 염두한 어떤 그 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교과 전형도 늘었습니다. 전년도 19.8에서 올해 21% 비율로 교과 전형의 모집도 증가했다. 이거에 가장 큰 좀 뭐랄까 비중을 차지한 건 고려대 모집에서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형 전형으로 해서 모집이 700명 정도 증가한 게 올해 전체 인설권 대학의 교과에 대한 비율을 증가한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종합전형의 느낌이 올해 상황에서는 증가한 거고요. 실기가 8.5%, 그 다음에 논술이 14.6%가 나왔는데요. 논술이 전년도 15.7%에 비교했을 때 논술 모집이 많이 감소한 겁니다. 연대, 이대 다 논술 전형 위주로 해서 모집이 감소됐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특기자 전형 폐지하면서 모집 감소시켰고요. 즉 특기자나 논술에서 감소된 인원이 올해 입시 환경에선 종합전형으로 많이 인원이 편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에 대해서 교과 성적을 관리하면서
종합전형 전공 적합성을 높이는 게 올해 수시에서 인서울권 들어올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입시 2022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교과 전형이 26.5%로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51.9%로 종합전형이 감소하면서 교과가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되죠. 논술 역시나 13%로 올해보다도 더 감소폭이 커지고요. 실기에는 뭐 특기자뿐만 아니고 순수한 뭐 예체능계 실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기 모집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이미 올해 특기자 형태, 어학특기, 과학특기 형태의 모집은 크게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입시에서 실기는 큰 변화는 없지만 논술이 감소되고 종합도 감소되면서 교과 모집이 증가한다. 교과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설권의 많은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형태로 해서 교과 전형들이 신설되지요. 그래서 이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을 거는 대학도 있고요.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상황에서는 즉 뭐냐?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자원들이 인서울권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고2나 고1 학생들의 경우라면은 더더욱이나 주요 교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그 관련도가 높은 교과목들에서는 교과 성적 관리 잘 되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 외의 교과들 이게 학교 추천 전형 형태의 경우는 전체 어찌 보면 석차를 따지면서 뭐랄까요 추천을 해주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편식을 하면 안 되겠죠. 더 다양한 더 많은 교과에서 성적을 잘 관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이다라 그러면은 종합 활동이나 이런 면보다는 내신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량적 평가 요소인 내신을 조금 더 다지는 형태의 어떤 활동 그 학업 성향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황에서 준비를 한다. 물론 내신은 베이스니까요. 종합전형에서도 관리는 돼야겠지만 어떤 관심 전공에 대한 전공적 합도를 높일 수 있는 독서 활동이라든가 부가적인 뭐랄까요 학업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학술 활동들 연구 활동을 조금 더 체계를 다져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서울권 대학 내에서 수시 정시 특히나 수시 전형 안에서요 전형 유형별 모집 흐름,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